이동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집중력입니다. 인간의 집중력이 최근에는 물고기보다 약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집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에 단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몰입하고자 할 때, 내가 집중하고자 할 때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집중력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예, 벌써 시작했습니까? 예,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보는 게 참 어렵죠? 저는 좀 전까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책 보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이 핫 미디어와 이 쿨 미디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핫 미디어는요. 감각기관을 하나만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핫 미디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볼 때는 눈으로만 봐야 합니다. 이 귀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어의 속성은 뭐냐면 핫 미디어에서 모든 미디어는 쿨 미디어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핫 미디어에서 쿨 미디어로 가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감각기관이 분산되면 피곤이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중하지 않아도 영화와 드라마를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것, 또 라디오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쯤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하는 게 참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다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조지타운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에는 칼 뉴포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딥워크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자산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투자를 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인 정도.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주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 바뀌는 뭔가 기술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따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인정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1인이 아니고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산가도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잖아요. 저도 여기 세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소피 리로이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의 잔류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 이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는 집중력이 여기에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잔류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도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집중력. 칼 뉴포트가 얘기했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근데 집중력을 부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칼 뉴포트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중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사무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시 접속 문화가 있고 세 번째는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사무실에 대해서는 개방형 사무실로 가야만 뭔가 이 좀 핫한 회사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런 냄새를 좀 풍길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제조회사들도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사무실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데이비드 버커스라고 하는 학자가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했을 때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방형 사무실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창의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것을 세렌디피티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것이 만약 이만큼 된다면, 집중력이 이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면, 창의력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개방형 사무실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시 접속 문화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자, 무언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컨대 전화, 이메일,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16시간 정도 깨어 있다고 봅시다. 16시간 정도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16시간 정도 깨어 있다. 그럼 16시간을 한번 60분으로 한번 곱해 볼까요? 960분이죠? 그럼 960분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뭘로 나누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터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 만지는 횟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만져서 켜는 횟수. 이게 보통 어떤 책에서는 100번이다, 어떤 책에서는 200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간값으로 해서 150번을 해봅시다. 150번. 그럼 몇 분 나오죠? 6.4분 나옵니다. 6.4분. 자, 문제는 이 6.4분 동안 우리는 평균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적어도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은 13분, 어떤 책은 8분, 어떤 책은 23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적어도 10분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바로 이런 세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가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더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안이 뭔가요? 자, 대안은 간단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기는 합니다. 빈 공간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잘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4분에 한 번씩 뭔가 스마트폰을 한 번씩 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몰입은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도승, 두 번째는 이원적인 방법, 세 번째는 운율적인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기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수도승 방식인데요. 그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하시던 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다 차단하고 나는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다 차단하고 뭔가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원적인 방식입니다. 이원적인 방식은 아예 뭔가를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아예 글을 쓰겠다. 나는 일을 하겠다. 오후에는 뭔가를 하겠다. 아니면 휴가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집중해서 하겠다 정도. 세 번째는 이제 운율적인 방식인데, 운율적인 방식은 뭔가 집중하는 시간 50분, 그리고 나는 10분 동안 딴짓을 하겠다. 10분 동안 쉬겠다. 뭐 이런 식의 휴식 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기자 방식이 있는데요. 기자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날 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들에게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이제 무료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가 무료함입니다. 두 번째가 무료함. 무료함인데 하루 중에 뭔가 무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 잠깐이라도 난 진짜 그냥 멍 때렸다.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무료했던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뭔가를 기다릴 때, 친구를 기다릴 때, 아니면 하다못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다 스마트폰 꺼내서 뭔가를 봅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모시 윌슨 교수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조용한 방 안에 15분 동안 한 명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가만히 뭔가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느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 전기 충격기를 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5분을 못 기다렸을까요? 이 데이터가 충격적인데요. 남자는 67%, 여자는 25%. 그러니까 남자들의 67%는 참지 못하고 자기 몸에 전기 충격기를 가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쪽에서는 닉센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닉스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en을 붙여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닉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닉센의 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멍 때리지 못한다면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를 끊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소셜미디어를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몰입, 두 번째 무료함, 세 번째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플러스는 성공을 원한다면 소셜미디어를 끊어라. 오늘 꽤나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